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익 창출이 목표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즐거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요즘 저희 회사로 그 창업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 시장 중에서도 이쪽 청소 쪽이라든가 아니면 집수리라든가 아니면 홈케어 쪽이라고 하죠. 이런 쪽 관련돼서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 게 맞는지, 시작하는 거는 또 맞는 건지, 항상 제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제 개인적인 얘기만 하는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렇게 시리즈로 해서 이쪽 업계에 계셨던 분들 또는 현업에서 종사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쭉 하나씩 방송으로 이제 해드리려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그 첫 시간입니다. 과연 이 집수리, 홈케어 이쪽 시장에 내 업이 맞는지와 그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어떤 업체의 교육을 받는지에 대한 얘기들이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일단 소개부터 하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홈케어 업종에서 한 13년 정도 제가 근무를 했고, 지금은 부득이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몇백 명의 사람을 교육해봤고, 또 이제 인원 관리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한번 새로 창업하시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 한번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그 홈케어에서 했던 분야들이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네. 어디에서 어떤 일 정도까지 하셨는지 좀만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13년도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제가 사실 원래 하던 일이 대형 문구점을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원래 기존에 한 10년 가까이 문구점 이제 유통을 배웠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창업해서 한 120평짜리 문구점을 운영을 하다가, 제가 그 2010년, 13년도에 그 청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게, 제가 사실 청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청소를 해서 지저분한 게 깨끗하게 되는 거 자체를 제가 거기에 희열을 느껴가지고 청소업을 알아보던 중 가전 청소, 특히 가전 청소를 제가 더 조금 집중적으로 본 거는, 일반 청소에 비해서는 약간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게 다른 청소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겠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2013년도에 가전 청소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그 교육 업체 대표님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거기서 또 업무를 봐줬죠. 거기에서 영업 업무부터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인원 관리, 이렇게 한 4, 5년 정도 또 이제 거기 회사에서 소속해서 근무를 하다가, 제가 또 다시 또 제 일을 하러 나와서 또 내 사업체를 또 운영을 하다가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제 부대표로 전반적인 모든 관리를 진행하다가, 제가 이제 요 청소업계 쪽에 조금 고질병이긴 한데 인원 관리 쪽에 대한 문제 부분이 저랑 좀 너무 안 맞아서 제가 그냥 그 회사를 나와서 지금은 조금 스트레스 안 쌓이는, 창의적인 거를 좀 할 수 있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요 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셨잖아요. 네. 저 네.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사 역할도 꽤 오래 하셨는데 네. 또 그 강사 역할을 하시면서도 그 창업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셨던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네. 어떤 분들이 이 업종에 반대로 안 맞다, 네. 또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네. 그런 것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이 업종에 제일 안 맞으시는 분들은 일단 내성적이신 분들, 말씀을 하시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우리가 고객의 문을 열고 직접 들어가서 대면하는 업이다 보니까 고객을 상대했을 때 친절하게 정말 부드럽게 말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물론 세탁기나 에어컨을 분해해서 청소하는 기술이 물론 뛰어나야 되지만, 그거 외에 별개로
고객을 응대하고 또 서비스적으로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내성적이어서 뭐 말을 잘 못하거나 고객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좀 이렇게 피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많이 좀 솔직히 힘드세요. 네, 오래 하시기가. 네. 보통 근데 사업이라는 게 물론 뭐 내성적이신 분들, 외성적이신 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이건 이제 대면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그래서 본인이 내성적인 분들은 첫 번째로는 고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자기 주관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오히려. 네, 그분들은 교육을 시켜드리는데, 내 생각엔 이게 아닌데,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그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을 해보고, 아, 여기에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해드리는데, 이제 좀 어줍지 않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본인이 하는 대로 계속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고객과 무조건 트러블 생깁니다. 네, 그래서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사실 배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본인이 독학하셔야 돼요. 네네. 이 업종 관련돼서 이제 안 맞으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얘기지만 진짜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네. 그런 분들은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모든 일을 오래 하려면 그 일을 즐기고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거, 정리하는 게 좋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기술은 어쨌든 저희 뭐 교육센터들이 워낙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시간에 쫓기게 돼요. 뭐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세탁기 청소다 하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다. 1시간에 5만 원. 이런 딱 돈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게 들어오면은 2시간, 3시간 걸릴 수 있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1시간에 끝내고 나와야 돼요. 왜냐면 그분 돈을 생각하기 때문에 3시간이 걸리면 나는 시간당 15,000원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돼. 네. 그러면 숨기게 되겠죠. 그리고 조립을 합니다. 그럼 고객한테 떳떳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돈이 아니고 내가 오늘 고객에 가서 되게 지저분한 세탁기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고객이 만족해가지고 아 이거를 소문내주고 너무 고마워하는 요거를 즐기실 수 있는 분이면 이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업종을 떠나서도 맞지만 특히 이쪽은 저도 그거는 굉장히 공감하는 게 일단은 즐길 줄 알아야 돈은 쫓아오는데 맞습니다. 즐겨야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업종에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네. 해서 맞아서 좀 해야겠다. 근데 개인이 독학하는 쪽이 좀 맞나요? 학원들 많잖아요. 네네. 학원 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그래도 나은가요? 어떤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학원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독학을 하려면은 내가 직접 분해해보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가정집, 우리 집이나 아는 지인들에 국한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LG, 삼성 이런 브랜드에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대부분 경험을 해보려면 학원을 가서 제대로 배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 학원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네. 개인 학원부터 뭐 여기 학원 아니면은 뭐 시공 쪽 하는 학원, 뭐 공사 쪽 관련된 청소 쪽 관련된 뭐 홈케어 쪽에서 어떤 뭐 가전 분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래도 그 여러 가지 학원 중에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좋은 학원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쪽 분야가? 일단은 좋은 학원을 다니셔야겠죠. 아,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그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제 이거 뭐 저의 그 인생의 뭐 그 사자성어인데 역지사지라고. 자, 교육 학원을 차리신 분의 목적이 뭘까요? 아무래도 교육의 또 하나의 그분들한테는 사업의 하나의 아이템 아니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수익 창출이 목표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즐거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셨을 때, 자, 이거 하면 얼마 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한번 걸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모든 일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이걸 했다고 해서 얼마 벌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어떤 브랜드 식당을 창업하더라도 잘 하시는 분은 잘 되고 문 닫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네. 내 의지가 중요한데 이걸 배웠다고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다? 요건 절대 무조건 걸으시는 게 좋고요. 네, 뭐 얼마 보장해 드립니다. 네, 그 보장한다고 하면 계약서 쓰시면 거기 가셔도 됩니다. 월 매출 보장해 주는데 계약서까지 써 주신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 가세요. 네. 그렇게 맞죠. 자신감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믿으셔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저런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 창출이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보고 이제 교육 창업을 한번 고민해 보실 텐데 월 얼마 벌었어요. 이거에서 뭐 몇천 벌었어요.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잘하셔가지고 벌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교육을 만약에 직접 하신다고 하시면 자, 입장을 바꿨을 때 내가 이거 청소해서 월에 한 2천 벌어요. 근데 교육생을 교육시키려면 한 달에 한 300 받습니다. 그죠? 한 달에 한 300 받는데 그분 혼자 교육하면은 마이너스 1,700이거든요. 그렇죠. 교육하겠습니까? 내일 하지?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교육을 하시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그게 전화를 통화해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을 나를 이제 진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려는 마음을 갖고 교육센터를 운영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교육비에 대한 어떤 현금으로 생각하고 나를 유혹하는 건지 이런 거는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 알고 전화로는 절대 창업을 결정하지 마시고 꼭 교육장을 가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 그 교육업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업종이 많이 알려진 거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거를 너무 사업화 쪽으로 가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초반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걸 같은 식구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와 하나의 사업 아이템으로서의 수익으로 본다, 돈으로 보는 데를 결코 그 주의하셔서 결코 피하셔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그 교육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 그 대표님의 가장 큰 장점은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아이템도 여러 가지도 해봤으면서 교육까지 해보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에다 큰 업체에서 관리 운영까지 해보셨으니까 네네. 거의 탑 클래스인데 이 업계에서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분은 반대로 또 좋은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또 좌절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 안 될 것 같은데 잘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네네. 저분은 생각보다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되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교육생들 중에. 네. 뭐 그런 또 예시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제가 그러면 제가 처음 봤을 때 아 이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했는데 되게 잘 하신 분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봐 드리면 이게 사례인데 이분이 사실 한국 국적은 아니고 조선 쪽이십니다. 예. 요즘 외국 분들도 네, 외국 분인데 그렇군요. 네네 뭐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이제 청소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또 여기를 이쪽 일을 하시게 됐는데 이게 이제 말투가 조선족 말투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민감한 문제긴 한데 아직까지 좀 인식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고객과의 그 응대를 잘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쨌든 교육을 제대로 유지해서 청소나 분해, 조립 서비스는 뭐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고객들한테 자꾸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클레임이 걸리는 거죠. 너무 무뚝뚝하다, 무섭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좀 제가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말을 부드럽게 하는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너무 기죽지 말고 대화하는 법 그리고 아니면 본인이 정 말을 못하겠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보통 이런 일을 하기 조금 자기가 요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는데 그분은 좀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요 방법을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연구를 하다가 뭐 지금은 현재 이제 사모님이 말씀을 잘 하시니까 사모님이 응대를 하시고 이제 그 사장님은 서비스에 전념하는 거 가전 뭐 청소랑 분해 조립을 전념하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지금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방법을 계속 찾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잘 됩니다. 네. 반대의 경우에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이분 정말 잘할 것 같은데 네네네. 안 되신 분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오셨는데 이분이 조금 손재주가 있으시더라고요. 예, 중요하죠. 예, 손재주가 있으셔서 이분은 좀 잘하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해드렸고 상당히 이제 교육 받으시는 중에서도 이제 잘하셨어요. 예, 다른 분에 비해서 실력이 있다 보니까 잘하셨는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약간 지킬 걸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매뉴얼을 드리거든요. 이분이 실력은 좋은데 매뉴얼을 어쨌든 사전에 인사드리고 가서 저희가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이 제품이 정상 작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립 다시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다 잘못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자기 기술을 믿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간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되는 제품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억울한 거죠. 내가 고장낸 게 아니다. 한데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못 이기고 그런 클레임 때문에 이제 이 업을 접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포인트는 이거네요. 지금 이 시간의 포인트는 일단 내가 즐길 수 있는 업인지 그리고 내 성향에 일단 맞는지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좀 너무 내성적이거나 또는 내 기술에 너무 빠져가지고 좀 자만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좀 안 좋은 쪽인 것 같고, 좋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안 좋은 학원 같은 경우 두 가지를 똑같이 놓고 봤을 때는 학원 비용이 얼마인데 좀 더 이제 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인데 이거보다 더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본인들이 벌면 되는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왜 그렇게 해주는지 그래서 금액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와 파트너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학원인지 이게 포인트 같아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만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요 앞에 네.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이 있어요. 해바라기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 이렇게 촬영하려고 왔을 때 이 해바라기에 대한 의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네. 저 여기 공간이 너무 이뻐서 요거 좀 설명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 얘기 좀 죄송합니다. 네네. 다 깨부십시오. 네네. 네. 네. 와가지고 다 깨부시네. 네, 이게 걸 수도 있고 이렇게 올릴 수 네네네네네. 있어가지고 요 얘기 좀 해주시면서 네. 요 작품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홈케어 하셨던 분들이 네. 이 정도로 네. 작품도 기가 막히게 만드신다는 게 예술적이시니 얼마나 이쪽 계셨을 때 네. 요건 이제 접니다, 저. 네. 네네. 제가 좀 한창 때, 지금은 조금 이제 맛이 갔고, 네네. 한창 때 이제 그린 겁니다. 야, 이거 확실히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분들이 그림도 깔끔하게. 또 혹시 뭐 이렇게 보여주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거 저희가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연예인들 초상화나 이런 것들 개인 초상화 주문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려드리는 작업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보시면은 이거 뭐예요? 네, 이제 요런 이제 조명 액자라고 이제 제가 요거는 조금 개발한 상품 아직 출시는 안 됐고, 네네 이렇게 조명으로 해서 저희가 액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뭐 풍수지리 그림이나 네네 이런 것들 지금 작업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쁜 화랑 같은데. 여기 네네. 예쁜 애기 사진인데 아시는 분이에요? 네네 연예인 분 저기 따님 분이에요. 네네. 여기 근데 이제 저희가 컨셉이 뭐냐면 해바라기를 들고 있잖아요. 네네. 해바라기라는 꽃이 부와 풍요의 상징인 꽃인데 네네. 따님분이 들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부와 풍요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컨셉으로 좀 새로 만들어서 지금 출시한 제품입니다. 야, 연예인들도 의뢰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네네 연예인들도 의뢰 많이 하시네요. 좋네요. 예.